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46A 항목 Document Required 요 조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조항의 제목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내고 서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고 서류. 그래서 요 46A 항목에서 얘기하는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신용장 내고를 할 때 이 밑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해서 환원과 함께 제시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입이라는 거, 신용장 매입, 뭐 영어로는 negotiation, 그 영어 단어를 줄여서 내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입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매입의 의미는 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환원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요.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출 대금을 받아오는 것. 이 두 가지 행위. 이걸 우린 내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는 거. 이게 매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UCP 4조 5조에 보면 독립성과 추상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5조의 추상성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에서는 서류만을 보고 그때 얘기하는 그 서류가 뭐냐면 바로 요 46A 항목에서 요구하는 요 서류들만을 심사를 하고 그 서류가 그 서류가 서류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이 돼서 제시가 되면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뭐냐면 추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을 지급을 할 때 실질적인 물건, 신용장 거래 대상이 되는 그 대상물, 그게 뭐 물건이 됐든 용역이 됐든, 예? 아니면 뭐 전자 형태의 무채물, 예? 이런 게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예.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뭐만 보고 지급을 한다? 예. 서류만 보고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그 중요하게 여기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장 보실 때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이 서류들, 내부 서류, 이 서류들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기를 원하는지 지시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잘 파악을 해보시고 신용장 받자마자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시하지 못할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걸 이행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신용장을 어멘드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왜요? 이 신용장이라는 건 추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선적했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대금 받는 거하고는. 예. 왜요? 은행은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서류들이 있다.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못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어멘드를 받으셔야 돼요. 어멘드 안 해주면, 그럼 신용장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신용장 자체 포기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포기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예. 그럼 유효기일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음, 음.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건 뭐다? 예, 46A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주 쫀쫀하게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이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어멘드를 받으셔야 된다. 어멘드를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신용장 수출권은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캔슬 시켜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지출했을 때 하자 없는 서류를 만들려면
다시 말하면 내고를 무사히 마치고 돈을 무사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discrepant. 하자가 뭐예요?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못한 거, 못한 서류.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서류. 그게 바로 하자다라는 거죠. 그죠? 하자. 하자가 뭔지 알죠? 예, 하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하자라는 거는. 자, 그러면 하자 없는 서류의 제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 이 서류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시할 때 어떻게 하면 하자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원칙이 있어요. 예. 이거 제가 만든 원칙이에요. 첫 번째. 여기서 46A 항목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죠. 예, 어떤 신용장 보면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 하나하나가 이게 요구하는 서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사이드 커머셜 인보이스 성업송장,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풀 셋업 해가지고 빌스 오브 레이딩 BL이죠. BL.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또 뭐가 있어요? 어, 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네. 예, 요거요. 보험증권. 그쵸?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copy of applicant fax.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바이한테 보낸 팩스 사본. 그다음에 copy of beneficiary fax. 그다음에 또 이런 서류 beneficiary signed certificate. 그다음에 inspection certificate. 이런 식으로 신용장마다 각기 다른 서류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용장 매입 서류를 작성한다는 거, 뭐 어디서 발급받는다는 거, 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이 서류들, 이것들은요, 신용장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서류들, 내구 서류들 어떤 것들을 제시하십시오. 어떤 것들을 제시하도록 약속을 하느냐? 그건 약속이 아니고요. 이거 대개 경우는 신용장 받고 나면 알게 돼요. 그러면 신용장 받고 났을 때,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서류를 요구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제 경험상은 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LC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류들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보면 뭐 그렇게 쓸데있는 것도 아닌데 많이 요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아주 여러 지시가 아주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정리하면 모든 신용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그건 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 다르다. 누가 결정하느냐? 사실은 바이어나 아니면 개설은행이 아니면 둘이서 예, 같이 정한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 건지.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또 어멘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 미리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바이어한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번에 나한테 신용장 개설할 때 46A 항목,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보시면 47A 항목에서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46A 항목의 그 내고 서류를 어떤 거를 요구할지 네가 나한테 먼저 보내봐.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서류 항목을 딱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칠 거 있으면 그 단계에서 고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보고 나서 이거 뭐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왜 요구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사전에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때 미리 확인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너 어떤 서류 요구할래? 나한테 한번 먼저 보내봐. 내가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왜요? 왜요? 이 서류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작성 못하면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대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내고 방법. 1번. 1번.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한다. 근데 그 서류들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이런 것들은 다 요구하죠. 세 가지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서류를. 예를 들면 여기 사인드 커머셜 인보이스 같으면은요. 이게 사업 송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커머셜 인보이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럼 사업 송장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니까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사인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인보이스 만들어 꼭 사인하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UCP에 보면 사업송장 꼭 사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UCP에. UCP에 보면 그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꼭 사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이. UCP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서류를 발행해놓고 발행자가 사인 안 한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UCP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인드 이렇게 해놨고요. 또 어떤 시험장들 보면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사인드 앞에다가 manually signed. 그럼 이거는 사인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예, 반드시 손으로 사인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in triplicate. 그러니까 쇠부예요, 쇠부. 쇠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an extra copy of invoice for issuing banks file is required. 그러니까 개선행용으로 하나 더? 인보이스 하나 더?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세부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세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시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full set. 이거 BL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클린, 온보드, 머린, 한 BL. 그쵸? 예.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made out 작성하세요. 어떻게 to order라고. 이거 헷갈려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워요. 이 말이. 안 배우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미국 사람도 안 배우면 영어인데 모른다니까요. 영어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뭐다? 지시하는 대로 작성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원본, 사본을 요구하는 대로 구별해서 제출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in triplicate 그러면 이거 사본이란 말이 특별히 없죠. 사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면 그거는 이게 무조건 원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본 세부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UC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사업성장 같은 경우에는 예, 복수로 요구하게 되면 하나만 원본, 나머지는 사본. 그렇게 제출해도 된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면 사업성장은 커머셜 인보이스 원본 한 부, 사본 두 부. 근데 또 하나 사본을 요구했으니까 사본 세 부. 이렇게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본 세 부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다 사본을 했다 원본이 없다. 그럼 그거는 하자가 되는 거죠. 즉 거절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본 사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오탈자에 주의한다. 오차탈자. 물론 UCP에 보면 뭐 오탈자 이렇게 말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러나 여러 가지 조항들의 의미를 밀어볼 때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ISBP 이런 데 보면 사소한 하자일 경우에는 그거는 하자로 보지 않고 하자로 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이제 ISBP에는 그런 그 그 사례들 그런 것들 예문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러나 그거는 대금 지급하는 거는 은행의 결정 사항이에요. 이 ISBP라는 거는 그냥 어떠한 그 해석에 불과한 거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ISBP라는 게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해가지고 은행의 관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컴마를 찍었다든지, 예? 아니면 그 상호를 쓰는데 뭐 스페링이 한자가 틀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 잡았어요. 뭘 잡았는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뭘 잡았거든요. 예, 어쨌든 예. 근데 그러나 은행이 예,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서류상의 하자가 있다 없다라는 건 그건 개별 은행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ISB는 단지 참고행위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의 하자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엄밀 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상당 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거 우리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일치라는 건 뭐냐면 진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100%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점 찍고 컴마 찍고 컴마 찍고 점 찍고 이 순서도 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깝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상당 일치라는 거는 예, 뭐 전체적인 의미로 봐가지고 지시 내용의 의미를 봐가지고 이러면 괜찮다. 사소한하자 이런 것들은 문제 삼지 말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몰라요. 어떤 원칙을 정할지는 은행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이 46A 항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이 항목이 뭐냐면 바로 내고할 때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서류다. 근데 이 서류가 지시하는 대로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디스크래펀트가 있으면 대금 지급 거절에 아주 중대하고도 아주 일반적인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반드시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느냐? 1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요구하는 서류 무조건 다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지시하는 대로 작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서류에다가 신용장 번호를 써라. 그럼 써야 돼요. 개설일자 써야 돼요. 예. 매뉴얼리 사인드 반드시 손으로 사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원본 몇 부, 사본 몇 부, 이거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근데 네 번째, 오탈자에도 주의해야 되겠다. 오탈자에도.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요 조항 하나하나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예. 물론, 요구하는 서류들, 물론, 시용장마다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거의 유사한 면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용장 받으실 때 굉장히 작성을 할 때, 내 것으로 작성을 할 때, 받아가지고 검토할 때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봤던 거니까. 익숙하니까. 그렇죠? 익숙하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식당 가더라도 단골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